예, 자, 이제 이 환화성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 무명, 그러니까 무명무지죠. 무지도 없고 영무 무명진, 무지가 다함도, 무명이 다함도 없고, 그러니까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것은 무지가 없음도 없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없고,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것도 없고,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뭡니까, 그게? 자, 전부 다 무안이비 설신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결국 우리가 눈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관념이다, 현상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눈이 본다, 그러지만은 사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실상에는 보이는 작용이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눈이라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눈이라는 것은 현상일 뿐이죠. 이것은 선배으로 보면 나중에 이런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작용만 있지. 예?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는 것만 있지. 마찬가지로 고집멸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고지, 알면 코라는 것은 없잖아요. 코라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일 뿐이죠. 집이라는 것 또한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일어나는 원인, 착각이라는 것도 작용일 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관념이죠. 사실은 현상이라는 얘기와 관념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저것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인 동시에 관념이죠.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상이란 뭐냐? 관념이 없는 상태가 실상인 거예요. 관념만 배제하면 바로 실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념은 다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은 뭡니까? 건강경에 여몽환포영,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관념이죠. 실상이 그림자 같고 물거품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어떤 현상,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실상에는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시고 공중, 무색, 이렇게 색성향 미쳤고, 시고 공중, 공에는,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공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죠. 공이라는 것도 어떤 실제 어떤 작용에 대한 어떤 이름이지. 공이라는 것도 따로 뭐가 있나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말들이 그냥 거의 실제처럼 돼버렸죠. 우리는 은연중에 말이 그냥 실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 그 자체도 그것도 관념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그 여기 생각 내용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저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저렇게 보이는 것이 저렇게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저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실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공이라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공이라는 관념도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만 있지. 이게 공이야? 이런 상태를 이름해서 공이라 하는 거죠.
이름 해서 공, 이름과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보라고 부르든 먹보라고 부르든 똥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이름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이 이것을 지칭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 고개에 있는 건 아니죠.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가 아니라 이름이죠. 공이라는 것 또한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관념들은 실제로 다 없는 거다. 실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지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무지한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 순간 작용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이 무지일 뿐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가 따로 있다. 그리고 중생이 있다. 부처가 있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도 없고 무지한 존재도 없고 깨달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작용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작용이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계속돼요.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 순간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순간 무지가 작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은 존재가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은 존재다.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무지인 거죠. 이게 무기진 거죠. 지금 정사님 말씀 뭔가 일어남으로써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사라지니까 또 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반야신경에서 뭐 없다는 완전히 뭐가 아무것도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은 이제 현상을 이제 실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왔고 그 현상을 실상으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한 뒤 그것마저도 이제 관념이다. 그렇게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게 현상을 이제 뭐 시비인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것 또한 관념이다. 그렇게 이제 보세요. 시비연기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가령 뭐 무명이 있으니 행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 사실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것 또한 작용이죠. 작용에 이름이 어디 있나요? 작용에 이름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작용은 이름이 없는데 가령 우리는 바람, 구름, 물, 돌, 새, 사람, 개 이러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데 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소리도 큰 소리, 작은 소리, 거친 소리, 뭐 부드러운 소리 뭐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고막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여기에서 작용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떤 작용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작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작용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다 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요 차이가 요거는 그때마다 그렇게 작용되는 요걸 붙잡아 둘 수가 독립에 딱 떼낼 수가 없는 거죠. 고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요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작용하고 끝나고 작용하고 끝나는 것이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로 독립에 딱 떼 있어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없다라고도 못하고 있다라고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실상이다 또는 이런 것을 공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또 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또 어떻게 딱 규정할 수가 있죠? 전부 이런 작용을 어떤 그런 작용은 무지라고 그러고 어떤 작용은 행이라고 그러고 어떤 작용은
뭐 촉이라고 그러고, 어떤 작용은 수라고 그러고, 치라고 그러고. 자, 이게 다 이런 것일 뿐이죠. 그런 것이 다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것이 이러니까 이것이 이러고, 이것이 이러니까 이것이 이러고. 다 이렇게 작용될 뿐인데, 여기에는 사실 연기도 없고, 무명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그런 데 대한 가령 설명, 말일 표현일 뿐인 거죠. 그러면 연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연기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말을 비른 것 뿐이지, 그 연기라는 단어로 실제로 일어나는, 실상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단어 자체가 규정이 예. 그래서 단어를 개념이라고,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실은 관념이 붙을 자리가 사실은 없는 거다. 관념이란 실제가 아니다. 관념에 해당되는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 전체적으로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설명이란 뭐냐? 자신 혼자 있는데 말이 필요 있을 거예요? 둘이 있으면 말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서로 있으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나름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약속은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이 점점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약속들이죠. 그러니까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어떤 것은 요렇게 두 개를 긋고 어떤 것은 뭐 요렇게 긋고 제일 처음에 요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정교해지고 그래서 그런데 정교하면 정교해질수록 불명확해져 가는 거죠. 이제 언어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어떻게 돼갑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 각자에 대한. 제일 처음에 이거는 사실 뭐 정교하지 않으니 서로 뭐 오해할 소지도 별로 없는 그 대신에 섬세하게 전달하지는 못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 점점 언어가 제일 처음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령 뭐 원시 부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프리카라든가 뭐 사막지에 사는 원시 부족들을 보면은 이름들이 보면은 아주 전부 다 별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총총 또는 길을 잘 찾는 사람이면은 길 잘 찾는 뭐 전부 이름이 그냥 이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우보, 백척한두 우진일보에 우보니 복잡해진 거야 이게. 의미가 이렇게 부여됐죠.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게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직설적이죠. 늑대와 함께 이런 늑대와 춤을 이런. 달력 말할 때 인디언. 그런데 우리는 정산이 도대체 뭔 뜻이야? 자,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전달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관념이 독립돼서 실체시 되어져 가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원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독립돼서 실체화가 되지를 않는 그냥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한 그냥 그것이란 것이 너무나 명백한 이런 것이었는데 갈수록 언어가 이제 실체하고 달리 이 언어 자체의 의미가 따로 독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시화 돼 버린 거예요. 꼭 요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은 없다. 무명이라고 해도 사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고 지혜라고 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니 이걸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일 뿐이지 그것일 뿐이고 그러니 지혜라는 것이 따로 없고 무명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어떤 거고 무명이라는 것은 이 무지한 어떤 것이 따로 있어서 어떤 거고 이게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한 사람이 있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무지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 관념의 얽매임을 철저히 깨는 거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일단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실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이 말도 단어지만 그런 작용만 있었을 뿐이지 어떤 그런 내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를 뿐에는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해서 따로 없고 멸한다는 것도 따로 없고 돌아가는 것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루면서 돌아오고 그런 것일 뿐이지 그런 상태를 하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상태일 뿐인 거죠. 고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일 뿐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일 뿐이니 지혜도 없고 무지도 없고 뭐 똑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지혜라 해서 뭉뚱그려 그 규정지에서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지혜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예. 그래서 맨날 제가 하는 게 이름이 지혜다, 이름이 도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에서 보는 입장에는 사람 두 사람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지혜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이 사람은 좀 많이 이게 차별이 나는 거 보이는 찬의 눈으로는 그지? 보이죠?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임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지혜가 거예요.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착각 속에 순간적인 착각이 있고 즉 항상 착각이란 순간적인 작용의 문제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맨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그 순간 착각이 끼인 것일 뿐이죠. 착각이 일어났던 것일 뿐인 거죠. 그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 맨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것이 끼면은 무지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 순간 끼지 않으면은 지혜로운 것이 보이고 원래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고 무지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주 규정해버리니까 맨날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은 하는 짓마다 미우고 이쁜 사람은 하는 짓마다 이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본래라는 것 자체가 규정이네. 아주 큰 규정. 본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참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니 이런 말이 참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추상적인 말일수록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사랑, 뭐 신, 본래, 절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가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말들은 사실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무이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려운 말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말을 쓸수록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수행이란 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들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무식해지게 가는 거예요. 이 현란한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어들을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불교학자가 왔다. 그러면 불교학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용어를 안 쓰면 불교학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런 거예요. 가령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 말로 쓰면 학자들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온 가정주부가 있던 가정주부는 이해가 잘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 교수는 도대체 들어도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대학 교수는 온갖 개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학교 공부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생활 경험만 많으신 분들은 그런 개념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생활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잡혀있질 않는 거예요. 안다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능하면은 용어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말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일반 말. 어차피 말이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일반 말일수록 가령 오해의 소지가, 관념에 빠질 소지가 더 적죠. 용어를 쓴다. 해탈이라는 용어를 쓰면 사람마다 해탈에 대한 것이 다 달라요. 열반을 쓰면 사람마다 열반이 달라요. 열반이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누가요? 아니 저기 보면 뭐라 열반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형님 열반이 하기라. 작용만 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가령 실생 입장에서 보면은 열반이라는 것도 없죠. 그러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열반이라 이름하는 작용이 예. 열반이라 이름하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가령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부처님이 윤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윤회라고 생각하는 기존에 있던 어떤 힌두교에서 말한 그런 윤회가 아니라는 얘기지. 예.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하신 윤회는 작용의 연기지 존재의 계속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윤회는 관념적인 윤회라면은 부처님의 윤회는 실상의 연기, 작용의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름은 말은 똑같아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만 똑 떼고 나면은 전혀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한 그런 윤회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관념작용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리라든가 이론이라는 것에 얽매이면은 실상이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어떤 것이 뭐야 일어나고 경험되면 이것이 무명인가? 그럼 이제 무명이라는 작용이 따로 있는 거야 항상. 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야. 계속 적용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일어나는 족족 이것은 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이쁜 놈이다 해놓으면은 미운 짓을 해도 이뻐 이 사람은. 그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있는 그대로가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아까 다시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런 얘기냐고 그러신데 그건 뭐 됐습니까? 예, 또 됐습니다. 예. 교장님은 됐어요? 불교에서는 안 됐어요? 졸려요. 졸려요. 불교에서는 그 졸린 것이 알아지면 돼. 이게 60, 70, 80, 90 있다니까. 예. 불교가 이제 용어를 공부할 때는 60이 이렇게 가지고 70하고 60하고 이제 거기에서 80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80으로 저장된 그게 그 전부 내 몸에 있다가 튀어나오고 다시 죽을 때는 80이 간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것도 하나의 관념인 거라요. 그렇습니다. 예, 관념인데 근데 그걸 아주 많이 그 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예. 관념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이고 70이고 뭐 안이비설신이고 뭐이고 그런 걸 다 제껴 놔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그 하다 보면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알아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념에 매이 가지고 하면 그 관념을 찾고 상언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식이라고 하는 어떤 작용이 따로
독립돼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은 누구나 붙일 수 있죠. 이름은 누구나 붙일 각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가령 이름 자기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정사님은 이름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다. 예, 그렇죠. 신호등님도 이름이 여러 개죠. 예. 아빠도 되고 뭐. 그런 이름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보세요. 옛날 뭐 호도 있고 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게 다 부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식상해서 나는 식이라고 그러지 않겠다. 뭐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되는 거죠. 다른 이름을 계속 쓰면은 나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 알아지잖아. 그 알아지는 그것에 대한 이름을 나는 뭐라고 쓰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럼 다른 사람은 네가 쓰든가 말든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이야기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식이라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와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가령 12연기를 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거 12연기 없어도 얼마든지 왜 괴로운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단지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연기라 이름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요. 가령 12연기를 하나도 안 써도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해요. 그럼 청국장이 냄새가 맡아지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든가 즐거움이 일어나고 이게 다 연기죠. 연기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에 뭐 청국장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이야기대로 그냥 말로 풀어가도 이게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연기를 무명 어쩌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연기라 이름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연기라고 해서 무명, 행식, 어쩌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아비담마 하나도 몰라도, 경전 하나도 읽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오롯이 도를 말씀하셨지 뭘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부처님 하신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 말씀은 도를 말씀하시고 도가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 뿐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앉아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와 앉아있느냐, 의사가 와 앉아있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와서는 작부를 갖다 실체시하게 되니 이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농부한테는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쓰는 말로서 도가 어떤 것인지 도가 되도록 도라는 이름을 안 써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의사가 의사한테 그렇게 하고, 가령 제가 지난번에 탁구이도 이야기했나요? 탁구이도와 뭐 했나요? 그러니까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꾸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뭘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한다고 해서 굳이 책이 관심이 생겨서 이런데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나 저게 보이는 거나 뭐가 다른데? 똑같이 보이는 것일 뿐인데. 어떤 사람이 새카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야. 그냥 그런 것이죠, 사실은. 글자라는 것은, 낱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쭉 읽어가면은 뭔가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다 보면 뭔가 각성이 일어나든가, 이것이 조건이 안 되면 혼란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지든가, 이렇게 그냥 작용이 되겠죠.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냥 쉽게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기라는 이름을 몰라도, 뭐 무명행 어쩌고 나가는 그것을 몰라도 입에서 그런 이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나오게 돼 있는 그것이 연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것이 연기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서 그러한 이치를 이루면서 연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명 어쩌고 하는 이것이 연기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연기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떨 때는 뭐 12연기로도 말씀을 10가지로도 설명하셨다고, 어떨 때는 9가지로 설명하셨다고, 어떨 때는 6가지로도 설명하셨다가, 어떨 때는 2가지로도 설명하셨다가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전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도치해보면 어떤 데는 2가지로 설명했다, 어떤 데는 10가지로 설명했다, 어떤 데는 12가지로 설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연기가 연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의 얘기죠. 12연기가 연기가 아니라 12연기는 연기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는 어느 하나의 설명일 뿐이죠. 그래서 12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른 그러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자 전부 다입니다. 즉 도의 점검, 도라 이름하는 그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게 알아지는 그대로. 근데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팔정도의 바른 삼매,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 바른 삼매란 바른 견해와 바른 사띠가 함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그대로가 바른 견해에 의해서 되는 평정, 우백하라고 하는 거고, 알아진다는 것이 사띠인 거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띠와 빠냐가 함께하는 어떤 평정되는 그런 것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다 들어보면 그래 뭐 누가 한번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